변제금을 낮추는 것은 보정서가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설린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 주위에서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나는 가상화폐 코인에 투자했는데 이 채무를 70%나 탕감받았어. 순자는 주식으로 해서 돈을 날렸는데 원금 대비 50%나 탕감을 받았대. 과연 그 말이 사실일까요? 네, 사실입니다. 법원의 실무는 도박 채무의 경우에는 탕감을 해주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가상화폐나 코인의 경우에 이로 인한 손실금은 도박 채무와 유사하게 보아서 그런지 탕감을 해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회생법원을 필두로 해서 이러한 채무도 탕감을 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경우 그 손실을 본 만큼 재산이 없어진 것이지 그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손실 본 금액만큼 청산가치에 포함을 시켜서 변제를 하라고 하는 것은 개인회생의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식에 투자하셨던 분들, 코인에 투자하셨던 분들, 이분들이 손실을 보려고 투자했던 적은 없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번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 보려고 열심히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한 것입니다. 손실을 본 만큼 그들의 재산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 재산을 청산가치에 포함을 시킨다면 곧 변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분들은 이 채무를 회생에서도 그대로 전부 다 갚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개인회생의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거기서 주식이나 가상화폐로 인한 손실금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정이 나옵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로 인한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포함시켜라. 그러면 그 청산가치에 포함된 만큼 변제금이 늘어나게 되죠. 법원에서는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한 경우 그러한 위험에 투자를 한 것은 채무자 본인의 선택이고, 그러한 위험한 투자로 인한 책임은 채무자가 지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보정을 내리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채무는 탕감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월 300만원 버는 가장이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전업주부와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분이 주식으로 투자를 했다가 9천만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9천만원의 손실금을 그대로 청산가치에 포함시키면 이분은 9천만원을 다 갚아야 됩니다. 부인과 2 아들의 최저 생계비를 빼고 남은 금액을 36개월이라는 변제 기간 안에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60개월로 갚아라 라는 보정 권고를 합니다. 그러면 60개월 동안 월 150만원을 갚아야 됩니다. 이분이 계속 갚을 수가 있을까요? 300만원에서 150만원 갚고 나면 150만원으로 4명이 살 수가 없죠. 그러면은 한 3개월 이상 못 내고 하면은 회생계획이 폐지가 되죠. 그러면 이분은 또 이 빚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신용회복위원회로 갑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또 8년의 기간에 걸쳐서 또 갚아라고 변제 계획을 해줍니다. 그럼 이분이 갚을 수 있을까요? 또 못 갚습니다. 그럼 이분은 또 다시 개인회생을 하러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는 이런 빚의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저희 실무자들은 이러한 실무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꾸준히 법원에 제기를 했고,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최근에 실무준칙을 만들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2호 채무자가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금은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는 배당받을 총액에 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의 취지에 충실하여 주식, 가상화폐의 손실금의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입장에서 재밌는 것은 다른 지방의 법원에서는 이러한 결정에 아주 인색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입장에서 이래서
서울 시민은 더 빚도 탕감을 많이 받는구나, 이래서 서울 시민이 돼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두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보정공고가 나왔을 때 보정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정공고를 내려온 대로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서 낼 것이냐, 개인회생 취지에 맞는 억울한 사정을 풀어서 거기에 따른 보정서를 작성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변제되는 금액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채무자 여러분의 재산의 실질에 맞는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고 부당한 보정공고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료와 반박을 통해 보정서를 작성한다면 여러분의 개인회생 변제금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